그 정치인 안철수라는 사람이 워낙 기버이다 보니 자꾸 후보 자리도 주고 그런 거 아니냐. 후보 자리도 양보하고. 이 정치라는 뻘밭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더럽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촬영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유튜버로서 채널에 정치인분을 모시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정치에 대한 이야기보다 의원님의 이제 살아온 얘기들을 담고 싶다고 해서 저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싫어요. 그 이번 영상에만큼은 안철수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좋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그 무릎팍도사에 나온 편을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저 그때 그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셔서 의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취미로 했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그걸 치료제를 발견해서 그 V3 라이트, 제가 어릴 때 컴퓨터에서 항상 깔려 있었던 친구들, 20대 친구들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잘 썼거든요. 감사하게. 처음 컴퓨터 바이러스 발견된 거는 제 컴퓨터에서 했어요. 아 진짜요? 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 다음 바이러스들은 어떤 시기였었냐면 감염된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디스크를요? 디스켓을 소포에 붙여드리고. 지금 친구들은 진짜 이해를 아예 못할 건데, 디스크는 뭐야? 바이러스는 뭐야? 인터넷이 없으니까 디스크로 파일을 보낸 거군요. 그때 당시에 의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뛰어들기까지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7년 정도 걸렸죠. 1988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대학교 박사과정 1년차 때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백신 만들고, 나머지는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에는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때 그게 20대 때 최연소 학과장이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일만으로 너무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 잠을 줄여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시면서 7년 동안 그 심지어 무보수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얘기했지만 그 상황일 때 한국의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 연구를 해서 그 백신을 무료로 푼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3시간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고 나머지를 의과대학에서 연구자로 살았는데 3시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한 해 2배씩 늘어났어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의사는 저 말고도 많은데 이 바이러스 백신은 저밖에는 없으니까 남에게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는 저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옛날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보급했던 것처럼 회사를 만들어도 일반인에게 무료를 보급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었어요. 그게 어떻게 회사가 되겠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장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워낙에 보람있고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사장을 구하다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된 게 V3 CEO로서의 시작인 거죠. 그 안내앱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수익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요. 굉장히 힘드셨고 투자받기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4년 내내 은행에 돈 꾸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이 백신 치료제 만드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10,000,000 맞습니다. 재원이 들어왔죠. 지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10배라고 치면은 1,000억 넘죠. 그거를 고사하시고 그거 거절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또 은행에 돈 꾸러 다녔죠. 이유가 확신이 있었어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정말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그래서 이것만은 외국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생이 되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이때쯤이면 좀 안주할 만 또 하시는데 CEO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유학을 가셨어요?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가신 거잖아요. 경영대학을. 그럼요. 그거는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도움이 돼야 된다
된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안랩을 10년 정도 경영하니까 안정이 돼서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 경영인이 그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그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남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앞을 내다보신다고 느낀 게 우리나라에 인재가 되게 많고 기술이 되게 좋은데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취업을 원하지 예. 창업이나 사업하면 폐가망신 당한다 이런 게 깔려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사업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또 실리콘밸리도 있고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진 것도 공대 출신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경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안철수님이 카이스트에서 경영을 가리킨다는 거. 그 중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네, 제 전공이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바로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경영을 했던 일이라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체계화하고 범위를 뭐 제조업까지도 좀 넓혀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43살에 퍼플 시험 새로 보고 MBA 들어가려니까 GMAT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대요. 네. 그래서 GMAT 공부하고 와. 해가지고 오튼 MBA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영대학에 들어갈 때 이미 결혼도 하셨고 예, 자녀도 있으셨고 맞습니다. 주변에 반대는 없으셨나요? 반대를 하죠. 제일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게 의사 그만둘 때였어요. 그렇겠죠. 아니 제 아내가 의대 1년 후배인데요. 네네. 전문직으로 같이 살겠지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사업하겠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번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1, 2년에 쌓는 게 아니라 보통 쌓는데 한 10년 걸려요. 의과대학을 나와서 인맥을 그렇게 10년 동안 쌓았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예, 그랬습니다.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의사를 하다가 벤처 기업가를 하니까 의학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기 건강 상담하는 거 들어주고 뭐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 틀려서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말한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만에 집어치웠대요. 너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당장 자기한테 쓸모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재밌을 만한 데를 갔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폰트 만드는 뭐 그런 수업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한 10년 정도 후에 애플을 창업을 하고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새로 만들 때 그때 갑자기 10년 전에 자기가 들었던 그 수업을 떠올리면서 그 전까지 컴퓨터는 폰트가 한 개였거든요. 파란 바탕에 도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글씨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고 커다랗게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전 일과도 연관이 없고 앞으로도 어디에 연결이 될지 모르게 점으로 연결된 삶을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전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connecting the dot, 이런 점을 연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의과대학을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 일을 하셨고 그러고 문과대학을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술대학을 들어가실 만한데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그
이유도 같은 이유일까요? 길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약간 나이가 들어서는 제 후배나 또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의 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학 교수로서 잘못된 제도라든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아주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비판하면 신문에는 나지만 그걸로 끝나고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정치 쪽 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다 생각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제가 20대 때 의사로서 공부를 하면서 가진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봉사, 의사는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의사를 잘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사.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봉사와 문제 해결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가진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그 당시에 안랩 지분의 절반을 기부를 해서 기부재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봉사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한테는 이게 봉사거든요. 참 신기하게 의사로서의 마음이나 지금 정치하면서 마음이나 똑같다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하신 일들을 봤을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버 같거든요. 그런 여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정치인 안철수라는 사람이 워낙 기버이다 보니 자꾸 후보 자리도 주고 그런 거 아니냐. 후보 자리도 양보하고 이런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고민 안 했던 거 아닙니다. 네네. 도중에 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벤처기업을 도와주거나 의사로서 봉사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정치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이걸로 악착같이 해야만 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바티칸에 가서 추기경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추기경, 턱슨 추기경이라는 분을 만났었어요. 신부님이시니까 제가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제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뭐라고 써 있냐면 The politics is the sincerest form of charity. 그러니까 정치란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선이다. 짧은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가 사실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딱 그랬었거든요. 그 회사도 안정되고 할 때 남들 안 돌보고 저만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고통받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하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정치라는 뻘밭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더럽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제 몸을 흙탕물에, 진흙탕물에, 오물에 그냥 몸을 던져서 온갖 그 오물들을 다 묻히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정치 아닌가. 진정한 진실한 진심이 담긴 봉사고 헌신 아닌가.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되게 큰 울림이 됐어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 에피소드 기억나는데 그 바이러스 고치려고 너무 집중했나 보지 다음날 군대를 갔는데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걸 깜빡했다는 그 시절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